손흥민 세계 1위 초대박 터졌다. 이강인 결국 대충돌. 손흥민 중심 전술 강행 격분. 대표팀 떠난다 최후 통첩에 발칵.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1일 2023에서 24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한 아시아 선수들로 구성된 베스트 10위를 선정해 소개했다. 한국 선수들 중에선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PSG,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가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고 측면 공격수에는 미토마와 이토 준야가 선정됐다. 미드필더에는 미나미노, AS 모나코, 구보, 레알 소시에다드, 이강인, 엔도, 리버풀 가 포진했고 수비진은 김민재와 함께 이토, 슈투트가르트, 이타쿠라, 웬행글라드바흐 가 구축했다. 골키퍼에는 가우치, 아스톤 빌라 가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11 중에선 한국 선수가 3명이 포함된 가운데 일본 선수가 7명이 선정됐다. 필드 플레이어 10명은 모두 한국과 일본 선수들로만 채워졌다. 호주 대표팀의 골키퍼 가우치는 한국과 일본 선수들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아시아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손흥민은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통산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10골 마이너스 1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시즌 10에서 10을 3차례 이상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해 칸토나, 드로그바, 램파드, 루니, 살라 등 6명뿐이다. 손흥민은 평점 7.55점을 기록해 아시아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들 중에서도 평점이 가장 높았다. 이강인은 PSG 데뷔 시즌에 3관왕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2023에서 24시즌 PSG에서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무난하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PSG는 올 시즌 리그 1조기 우승을 확정하며 3연패에 성공했고 쿠프 드 프랑스와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김민재는 2023에서 24시즌 후반기 바이에른 뮌헨에서 출전 기회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입지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아시아 베스트 11에 포함된 수비수 중 가장 평점이 높았다. 이 선 후보에도 없네? 팀당 한 명씩 PL 올해의 팀. 하나같이 손흥민 제외. 대신 반더 벤포로 뽑혔다.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 2. 한 팀에서 한 명씩 뽑은 프리미어그 PL 2023에서 2024 시즌 올해의 팀에서 제외됐다. 후보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PL은 1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PL 칼럼니스트들이 20개 팀에서 한 명씩 뽑아 구성한 올해의 팀을 공개했다. 총 3명의 칼럼니스트가 각자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먼저 아드리안 클라크는 4-2-3의 1 포메이션을 택했다. 올리 와킨스, 아스톤 빌라, 에베리치 에제, 크리스탈 팰리스, 필 포든, 맨체스터 시티, 콜 파머, 첼시, 데클란 라이스, 아스날, 브루노 기마랑이스, 뉴캐슬, 안토니 로빈슨, 풀럼, 미키 반더, 벤, 토트넘,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에버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리버풀, 안드레 오나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 이름을 올렸다. 교체 명단에는 아리자넷 뮤리치, 번니, 얀폴 반헤케, 브라이튼, 알피 다우티, 루턴, 구스타보 하머르, 셰필드, 모건 깁스와이트, 노팅엄, 마테우스 쿠냐, 울버햄튼, 제로드 보웬, 웨스트햄, 도미닉 솔랑케, 본머스가 뽑혔다. 알렉스 캐블은 4-3의 3 포메이션을 골랐다. 포든 알렉산데르 이사크, 뉴캐슬, 파머, 존 맥긴, 빌라,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튼, 라이스, 로빈슨 버질 반 다이크, 리버풀, 브랜스웨이트 페드로 포로, 토트넘, 주제 4, 울버햄튼 가 이름을 올렸다. 후보 선수로는 솔랑케를 비롯해 모하메드 쿠두스, 웨스트햄, 에제, 깁스화이트, 하머르, 산데르 베르게, 번니, 에단 피노, 브렌트포드, 도우티, 오나나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아드리안 카준바 역시 4-3의 3포메이션으로 올해의 팀을 꾸렸다. 와킨스, 파머, 이사크, 보웬 로드리, 맨체스터 시티, 마이클 올리세, 팰리스, 로빈슨 반 더벤, 윌리엄 살리바, 아스날, 디오구 달로트, 맨유, 조던 픽포드, 에버튼, 가 선택받았다. 이외에는 솔랑케, 쿤야, 브라이언 은베모, 브렌트포드, 하머르, 그로스, 도우티, 반 다이크, 무릴로, 노팅엄, 뮤리치가 교체 선수에 포함됐다. 베스트 11뿐만 아니라 후보까지 20명 전체로 살펴보면 3명이 칼럼니스트가 뽑은 선수들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손흥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유,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마르틴 웨데고르, 아스날, 엘링 홀란, 맨시티 등도 제외됐다. 한 팀에서 한 명씩만 뽑다 보니 탈락하는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올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리그 17골 10도움을 터뜨리며 팀 내 최다 골과 최다 도움을 책임졌고, 국제스포츠연구센터 축구연구소 CIES 선정 전 세계에서 수비 가담을 가장 많이 하는 공격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손흥민은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까지 완성하며 PL 역사상 6번째 대기록을 썼다. 앞서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 이상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이상 4회, 디디에 드록바 3회, 많이 3회 이상 10에서 10을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PL 칼럼니스트들은 손흥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클라크와 카준바는 센터백 반 더 벤을 선택했고, 케블은 우측 풀백 포로를 골랐다. 손흥민이 아닌 수비수들이 올 시즌 토트넘 최고 선수의 영예를 아는 셈이다. 3. 무리뉴 플러스 손흥민. 다시 볼까? 토트넘 생각 있다. 첼시는 없어. 오른쪽 화살표. 스페셜원 발언. 시선 집중. 지난 1월 이탈리아 세리에 A AS 로마 감독직에서 경질된 무리뉴 감독은 이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거의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일 영국 런던 웸블리에서 열린 2023의 2024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독일 단판 대결에서 중계사 TNT 스포츠 패널로 등장한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수비수 리오 퍼디낸드, 자신이 토트넘 감독을 하던 2020년 9월 임대 신분으로 입단, 2년을 맺은 게러스 베일 등과 입담을 풀어나갔다. 무리뉴는 모처럼 방송 마이크를 잡았음에도 특유의 화술이 변하지 않았다. 프로답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고, 결승전 직후엔 자신의 팬인 레알 마드리드 슈퍼스타 주드 벨링엄의 어머니를 만나 함께 촬영하기도 했다. 벨링엄과 그의 동생 조브 벨링엄, 선덜랜드, 이 무리뉴와 어머니의 사진을 직접 찍어줬다. 무리뉴의 코멘트 중엔 토트넘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무리뉴는 FC 포르투와 첼시, 2번, 인터 밀란,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AS 로마 등에서 지휘봉을 잡아 토트넘을 제외하곤 모든 팀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그런데 정작 무리뉴는 토트넘에서 한 번 더 감독직을 하고픈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해설 도중 첼시와 관련해선 생각이 없다. 전혀 없다. 면서도 토트넘엔 생각이 있다. 고했다. 이번 시즌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10위권을 오가다가 마지막에 분전 6위를 차지했는데 중위권에서 비틀거릴 때 무리뉴 감독에게 세 번째 지휘봉 맡겨야 한다는 팬들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무리뉴는 첼시와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음을 방송을 통해 못 박았다. 반면 트로피 없이 갑자기 쫓겨난 토트넘에 대해선 미련이 남은 모양새다. 무리뉴는 지난 2019년 11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후임으로 토트넘에 부임했으나 1년 6개월도 되지 않아 경질됐다. 자신의 감독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기억임에도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토트넘과 무리뉴가 실제 다시 손을 잡을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무리뉴는 2021년 2월 퇴단했는데 이후 트로피도 없는 토트넘이 날 쫓아냈다 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토트넘을 저격했기 때문이다. 토트넘 역시 현 사령탑인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고 무리뉴 역시 새 시즌부터 튀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에서 감독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리뉴의 토트넘은 생각 있다 는 발언이 현실화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관문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4. 전술이 없다고? 그의 철학이 전술이야. UCL 5회 우승 전술 없이 가능했을까?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다시 한번 유럽 무대의 정상에 올랐다. 그는 종종 전술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말로 전술 없이 5번이나 우승이 가능했을까? 레알 마드리드는 2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전에서 도르트문트에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레알은 통산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안첼로티 감독이 다시 한번 UCL 우승을 경험했다. 그는 AC 밀란 시절 2번, 그리고 레알에서 3번 비기어를 들어 올리며 가장 많은 UCL 우승을 차지한 감독의 이름을 올렸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 명장. 그에겐 큰 흠이 하나 있다. 바로 전술적 능력. 종종 플랜을 상세하게 준비하지 않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위존해 경기를 풀어나간다는 소리를 듣는다. SNS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8강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체력 전술, 역습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준비하지만 안첼로티 감독은 그저 우정의 힘을 이용해 경기를 운영한다는 조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말 그가 전술이 없을까?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다른 답을 냈다. 매체는 2일 한국 시간 안첼로티 감독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자발성을 장려하고 싶어한다. 아마 그는 엄격한 접근 방식으로는 놓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재능은 억압이 아닌 해방하기 위한 존재다. 전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술이다 라고 전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자신의 계획에 선수들을 짜맞추는 것이 아닌 선수들의 특성을 극대화한 경기 플랜을 준비한다. 그는 난 비니시우스 주니어나 호드리구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안쪽에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기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기 때문이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선수에게 주입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말하기도 했다. 현대 축구의 코치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선수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창의성을 앗아간다 라고 발언했다. 지시 대신 선수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안첼로티 감독의 철학이다. 전술 없이 UCL 우승 5회라는 기록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첼로티 감독은 나름의 전술을 사용해 명장이 반열에 오른 전술가다.